고진감래 할머니의 사연 라디오. 올해도 그날이 왔네요. 당신 없는 첫 단풍날입니다. 82세가 된 이 할미가 혼자서 이 길을 걸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60년을 함께 걸었던 그 길을 이제 혼자 걸어야 한다니. 바람이 살살 불어옵니다. 단풍잎들이 하나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네요. 예전에는 당신이 떨어지는 단풍잎을 제일 이쁜 걸로 골라 주어서 내 머리에 꽂아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 손길도 그 웃음도 없습니다. 북한산 자락, 우리가 단풍길이라고 부르던 그 조그만 오솔길.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산책로겠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곳이었지요. 오늘따라 이 길이 더 길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당신과 손 맞잡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걸으면 금세 지나가던 길인데 혼자 걸으니 끝이 없을 것만 같네요.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어요? 지나가던 젊은 부부가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손을 꼭 잡고 다정하게 걷는 모습은 예전 우리를 보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립니다. 네, 혼자 왔어요. 위험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이 길은 제가 잘 아는 길이거든요. 젊은 부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갑니다. 그 뒷모습을 보니 문득 1960년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이 생각납니다. 1960년 10월 5일 그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19살 김순분이던 나는 어머니 심부름으로 중부시장에 나갔었지요. 쌀과 콩나물, 두부 그리고 추석 명절 준비를 위한 갖가지 재료들을 사러요. 그때는 지금처럼 편하지 않았습니다. 큰 짐은 모두 손으로 들고 다녀야 했고 버스도 자주 다니지 않아서 웬만하면 걸어서 다녔지요. 시장에서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양손 가득 무거운 짐을 들고 비탈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쌀포대가 찢어졌어요. 어떡해. 하얀 쌀알들이 길바닥에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그때 어머니한테 혼날까봐 얼마나 눈앞이 캄캄했는지 몰라요. 아가씨, 괜찮습니까? 뒤에서 다정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22~23살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청년이 서 있었어요.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에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손에는 책을 들고 있었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치워드릴게요. 청년이 급하게 책을 옆에 놓고 쌀알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나도 황급히 무릎을 꿇고 쌀을 주웠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닙니다.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길바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하얀 쌀알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면서요. 포대가 찢어졌네요. 이걸로는 들고 가기 어려우시겠는데. 청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떻게든 가져갈게요. 감사합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청년이 어디론가 뛰어가더니 종이와 끈을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능숙하게 쌀을 다시 탄탄하게 묶어서 포장해 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그런데 혹시 어디까지 가시는지? 북한산 밑까지요. 그럼 저랑 같은 방향이네요.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청년은 이미 제일 무거운 짐을 들어버렸어요. 이름이 뭐예요? 길을 걸으며 청년이 물어봤습니다. 김순분이에요. 순분. 예쁜 이름이네요. 저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수 씨와 만난 지 한 달 후 첫 번째 단풍날이 왔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몇 번 더 만났어요. 시장에서, 교회에서, 때로는 우연히 길에서. 영수 씨는 은행에서 일하는 성실한 청년이었고 나는 그런 그가 점점 좋아졌습니다. 순분 씨, 오늘 첫 단풍이 들었다고 하는데 같이 보러 가실래요? 1960년 11월 5일 영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단풍요? 네.
북한산 자락에 아주 예쁜 길이 있어요. 거기서 단풍을 보면 정말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영수 씨가 안내해 준 곳은 북한산 밑자락의 작은 오솔길이었어요. 지금 내가 혼자 걷고 있는 바로 이 길이었죠. 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길 양쪽으로 단풍나무들이 터널을 이루고 있었고 빨갛고 노란 잎들이 햇살을 받아 금방이라도 타오를 것 같았어요. 어때요? 예쁘죠? 정말 아름다워요. 마치 꿈속 같아요. 우리는 천천히 그 길을 걸었습니다. 영수 씨가 처음 제 손을 잡았을 때는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지요. 영수 씨는 떨어지는 단풍잎을 받아서 내 머리에 올려주었고 나는 얼굴이 빨개져서 웃기만 했어요. 순분 씨. 길 중간쯤 작은 벤치가 있는 곳에서 영수 씨가 멈춰 섰습니다. 네. 내년에도 같이 와요. 그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매년 첫 단풍이 들면 같이 이 길을 걸어요. 왜요? 이 길을 걷고 있으면 당신이 더 예뻐 보여요. 얼굴이 단풍잎보다 더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럼 약속해요. 매년 첫 단풍날에는 같이 이 길을 걸어요. 그렇게 우리의 약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사소한 작은 약속이었습니다. 1962년 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친척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인 조그만 잔치.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지요. 신부가 정말 예쁘시네요. 신랑도 멋있고요. 하객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순분아. 네. 올 가을에도 우리 단풍길 갈 거지? 물론이에요. 이제는 남편과 아내로 가는 거네요. 그해 가을 우리는 신혼부부로서 처음 단풍길을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걸으며 앞으로의 꿈을 이야기했어요. 아이는 몇 명 낳고 싶어? 둘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좋아. 그럼 아들 이름은 내가 짓고 딸 이름은 당신이 지어. 이름을 벌써 생각해뒀어요? 아들은 박정호, 딸은 박미순이요. 우리는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웃었습니다. 1963년 봄, 정호가 태어났습니다. 영수 씨, 정말 아들이에요. 정호야, 안녕. 영수 씨는 갓 태어난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기뻐하는 남편을 보니 나도 행복했습니다. 그해 가을 우리는 새 식구가 되어서 단풍길을 걸었어요. 정우를 등에 업고 말이죠. 이 아이도 커서 우리처럼 이 길을 걸을까요? 그럼. 정호야, 여기가 엄마 아빠가 처음 약속한 곳이야. 아직 말도 못하는 정호였지만 단풍을 보며 까르르 웃었어요. 내년에는 미순이도 같이 올 수 있겠네요. 미순이? 네. 뱃속에 생겼어요. 아직 딸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번에는 당신 닮은 딸이었으면 좋겠다. 영수 씨가 깜짝 놀라며 내 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럼 내년엔 내 식구로 오는 거네. 그럴까요? 1964년 여름 미순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정말로 내 식구가 되어서 단풍길을 걸었어요. 1970년대는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영수 씨가 다니던 은행이 어려워져서 월급이 줄었고 아이들 교육비는 점점 늘어갔어요. 집세도 내기 어려워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해야 했지요. 여보, 올해는 단풍길 못 갈 것 같아요. 1974년 가을, 영수 씨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요? 정호 학용품 사야 하고 미순이 옷도 사야 하는데 여유가 없어서.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단풍길 가는데 돈이 들어요? 그래도. 영수 씨, 우리 약속 잊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매년 첫 단풍날에는 함께 그 길을 걷는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돈이 없어도 마음만 있으면 그거면 충분해요.
그 해에도 우리는 단풍길을 걸었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김밥과 물만 싸들고서요. 엄마, 저 단풍 정말 예뻐요. 10살이 된 정호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다음에도 올 거예요? 9살 미순이가 물어봤어요. 그럼 엄마 아빠는 매년 온단다. 왜요? 이 길이 우리 가족의 특별한 곳이거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이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정호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미순이는 중학생이 되었어요. 이제는 부모와 함께 다니는 걸 조금 부끄러워하는 나이가 되었지요. 엄마, 저는 이번에도 못 가요. 1985년 가을, 대학생이 된 정호가 말했습니다. 왜? 바쁘니? 아르바이트 구했어요. 새벽에 우유 배달하고, 오후에는 학교 앞 주점 홀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그럼 미순이라도. 저도 친구들이랑 영화 보기로 했어요. 고등학생이 된 미순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둘만 단풍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처럼요. 아이들이 다 컸네요. 그러게. 벌써 우리 둘만 걷는 날이 올 줄 몰랐어. 좋은 거 아니에요? 다시 신혼 기분인데요. 영수 씨가 내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맞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기분이야. 어쩌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 걱정도 덜고 경제적으로도 가정도 안정되고 건강도 좋았으니까요. 1990년 정호가 결혼했습니다. 착한 며느리를 얻어서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2년 후 첫 손자 준수가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1995년 가을 3살이 된 준수와 함께 단풍길을 걸었어요. 정호 부부도 웬일로 함께였지요. 준수야, 여기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처음 만난 길이야. 정말요? 응. 그리고 매년 이 길을 걸었단다. 저도 맨날 올래요. 준수의 맑은 목소리가 단풍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순이도 1996년에 결혼해서 1998년에 손녀 지은이를 낳았어요. 이제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손자 손녀들과 함께 단풍길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이 길을 왜 맨날 오는 거예요? 지은이가 물어봤어요. 사랑이 시작된 곳이거든. 사랑이요? 응.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 말이야. 어떤 사랑인데요? 평생 함께 하겠다는 사랑이지. 영수 씨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2005년 영수 씨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은 것이 시작이었어요. 그 후로 혈압도 올라가고 무릎도 아프다고 하기 시작했지요. 여보, 올해는 단풍길이 좀 힘들 것 같아. 왜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그럼 천천히 가요. 쉬엄쉬엄. 당뇨는 운동을 꼭 해야 한다잖아요. 그래도 당신은 운동하기 싫어해서 큰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약속 잊었어요? 45년째 지켜온 약속을요. 그 해에도 우리는 단풍길을 걸었습니다. 중간중간 쉬면서 평소보다 2배의 시간을 들여서요. 미안해, 순분아. 나는 이제 늙었어. 무슨 소리예요? 우리 둘 다 늙은 거죠. 그래도 당신은 아직 건강한데. 당신, 우리가 젊었을 때 얼마나 빨리 걸었는지 기억해요? 응. 지금은 느리게 걸어도 괜찮아요. 함께 걷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수 씨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중풍으로 쓰러져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어요.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걸음이 많이 불편해졌지요. 여보, 올해는 정말 못 갈 것 같아. 괜찮아요.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천천히 한번 가볼래요? 영수 씨의 팔을 부축해서 단풍길을 걸었습니다. 10분 걷고 5분 쉬고 또 10분 걷고 5분 쉬고 평소 30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2시간에 걸쳐서 걸었어요. 고맙다, 순분아. 뭘요?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아.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함께 하는 거지. 누구 한 사람이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2018년 영수 씨가 또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어요. 2019년 여름 영수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좋지 않다고 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순분아. 네. 올해 가을에 단풍길 갈 수 있을까? 당연히 가야죠. 60년째 약속인데. 하지만 내가 이 상태로는. 괜찮아요. 휠체어라도 빌려서 갈게요. 아니야. 영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못 갈 것 같아. 그럼 저도 안 가요. 안 돼. 영수 씨가 갑자기 큰 소리를 냈어요. 혼자라도 꼭 다녀와. 왜요?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순분아, 들어봐. 내가 없을 때도 이 길은 그대로일 거야. 그리고 당신이 이 길을 걸을 때마다 내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야. 당신, 약속해줘. 올해 첫 단풍날에는 혼자라도 꼭 다녀와. 약속하라니까. 알겠어요. 약속할게요. 2019년 9월 28일 영수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을이 오기 몇 주일 전이었어요. 마치 첫 단풍날을 앞두고 미리 간 것처럼.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정우와 미순이, 손자 손녀들, 그리고 오랜 친구들.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다. 정말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지 않아. 하지만 견뎌야지. 어머니,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있어. 뭔데? 올해 첫 단풍날에 혼자라도 단풍길을 걸어달라고. 저희가 같이 가요. 아니야, 혼자 가야 해. 아버지와의 약속이니까. 2019년 11월 5일, 첫 단풍날. 정확히 59년 전 영수 씨와 처음 이 길을 걸었던 그날과 같은 날짜였습니다. 혼자서 이 길을 걸으니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똑같은 길인데 더 길게 느껴지고, 똑같은 단풍인데 색이 바래 보이고. 여보. 중간쯤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혼자 왔어요. 약속대로. 바람이 불어와서 단풍잎 몇 개가 떨어졌어요. 예전 같으면 영수 씨가 받아서 내 머리에 올려줬을 텐데. 보고 싶어요.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59년 동안 함께 걸었는데 혼자 걸으니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그때였습니다. 핸드백에서 휴지를 꺼내려다가 뭔가 딱딱한 것이 손에 만져졌어요.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넣어둔 기억이 없는데 꺼내보니 하얀 편지 봉투였습니다. 이게 뭐지? 언제 이런 봉투가 들어있었을까요? 편지 봉투에는 분명히 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순분, 남편의 글씨였어요. 손이 떨리면서 편지를 열기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열어야 했어요. 편지지를 펼치는 순간 영수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분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단풍길에서 읽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59년 전 그 길에서 당신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오래 함께할 줄 몰랐어요. 그저 예쁜 아가씨가 길에서 쌀을 흘렸기에 도와준 것뿐이었는데. 그런데 그 작은 인연이 이렇게 긴 사랑으로 이어질 줄이야. 매년 첫 단풍날, 우리가 함께 걸었던 이 길이 정말 행복했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부모님 걱정도, 아이들이 말썽을 부려도 그 길을 걸으면 모든 게 괜찮아졌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있었으니까. 당신과 함께 걸으면 단풍이 더 예뻐 보였어요. 아니, 모든 것이 더 아름다워 보였어요. 순분이, 이제 내가 먼저 가지만 너무 오랫동안 슬퍼하지 마요. 당신이 그 길을 걸을 때마다 내가 함께 있을 거예요. 산들바람 소리로, 떨어지는 낙엽으로, 따스한 햇살로.
그리고 혹시 외로우면 이 편지를 다시 읽어보세요. 내 마음이 전해질 거예요. 순분이 59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당신과 함께한 모든 가을이 나의 봄이었어요. 영원한 당신의 남편 영수가.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편지 뒷면에는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1960년 우리가 처음 단풍길을 걸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나와 영수 씨가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 그 뒤로 빨갛고 노란 단풍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지요. 영수 씨가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2020년 11월 5일, 다시 첫 단풍날이 왔네요. 올해도 혼자 이 길을 걷습니다. 작년보다는 덜 아프지만 여전히 외롭습니다. 하지만 이상해요. 작년과는 다른 느낌이 드네요. 혼자 걷고 있는데도 혼자가 아닌 것 같은 기분.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영수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떨어지는 단풍잎을 볼 때마다 영수 씨가 내 머리에 올려주던 그때가 생각나고, 여보, 올해도 왔어요. 거기는 평화롭고 행복한 곳이겠죠? 사시사철 꽃이 만발하고 춥지도 덥지도 않고 먹고 살려고 아등바등 거리지 않아도 되고 병도 고통도 없는 사랑만으로 충만한 그런 곳이요. 벤치에 앉아서 혼잣말을 합니다. 여보, 단풍이 작년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당신이 말했던 대로 이 길은 그대로네요. 주머니에서 남편의 편지를 꺼내서 다시 읽어봅니다. 벌써 수십 번을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기분이 들어요. 당신과 함께한 모든 가을이 나의 봄이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영수 씨와 함께했던 모든 날들이 봄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 혼자 다니시지 마세요. 정우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요? 괜찮다. 이 길은 내가 가장 잘 아는 길이야. 길이 잘 다듬어지지 않았던 60년 전부터. 그래도, 정우야, 이건 아버지와의 약속이야. 지켜야 해. 알겠어요. 하지만 핸드폰은 꼭 들고 다니세요. 알았어. 걱정 안 해도 돼. 미순이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저희가 같이 가면 안 되나요? 안 돼. 이건 엄마 혼자서 해야 하는 일이야. 왜요? 아버지가 그렇게 부탁하셨거든. 아버지와의 약속이야.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60년 넘게 함께 걸어온 이 길의 의미를, 영수 씨와 나만의 특별한 약속을. 올해도 어김없이 첫 단풍날이 왔습니다. 2021년 11월 5일. 남편 없이 세 번째 맞는 첫 단풍날이네요.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 혼자 걷는 것도,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 것도. 하지만 여전히 보고 싶습니다. 여보, 올해 단풍은 어때요?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작년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아마 당신이 하늘에서 더 예쁘게 만들어준 거겠죠? 살랑 바람이 불어와서 단풍잎이 떨어집니다. 그 잎사귀가 내 무릎 위에 떨어지네요. 이것도 당신이 보내준 거죠? 영수 씨가 살아있을 때처럼 그 잎사귀를 머리에 올려봅니다. 어색하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포근한 기분이 들어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서 또 읽습니다. 이제는 거의 외울 정도로 읽었는데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당신과 함께한 모든 가을이 나의 봄이었어요. 나도 그래요, 여보. 당신과 함께한 모든 계절이 봄 같았어요. 단풍길을 걸어 나오는데 젊은 부부를 만났습니다. 3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부부가 손을 잡고 다정하게 걷고 있었어요. 할머니, 혼자 오셨어요? 여자가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네, 혼자 왔어요. 위험하지 않으세요? 이 길은 제가 아주 잘 아는 길이에요. 61년째 걷고 있거든요. 61년이요? 남자가 놀라서 물어봅니다. 네. 1960년부터 매년 첫 단풍날에 걸었어요. 와.
정말 오래되셨네요. 혼자서요? 아니에요. 60년 동안은 남편과 함께 걸었어요. 최근 2년은 혼자고요. 부부가 조용해졌습니다. 제 사정을 눈치챈 것 같아요. 저희도 신혼인데 할머니처럼 오래 함께 걸을 수 있을까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오래 함께 할 수 있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작은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거죠. 작은 약속들이요? 매년 첫 단풍날에 함께 걷는다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낸다거나, 그런 작은 약속들 말이에요.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할머니, 조언 감사해요. 천만에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 부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들도 61년 후에 이 길을 걸을 수 있을까? 한 사람이 먼저 가더라도 살아남은 사람이 약속을 지키며 이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난 61년을 되돌아봅니다. 1960년 19살에 만나서 1962년에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기르고 손자 손녀를 보고 힘든 일도 많았어요. 돈이 없어서 고생할 때도 아이들 때문에 걱정할 때도 부모 형제들과의 힘들었던 상황들도 영수 씨가 아플 때도 하지만 매년 첫 단풍날만큼은 모든 걸 잊고 행복했어요. 단 하루만큼은 그냥 서로를 사랑하는 남녀로 돌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고마워요, 여보. 집에 도착해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61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사진 속에 영수 씨가 웃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도 갈게요. 그 다음 해에도 내가 걸을 수 있는 한 계속. 이게 우리의 약속이니까요. 영원한 약속. 2022년 11월 5일, 오늘도 첫 단풍날이 왔습니다. 올해로 영수 씨 없이 4번째. 함께한 날까지 합치면 62번째 단풍길입니다. 이제는 정말 자연스러워졌어요. 혼자 걷는 것도, 혼자 벤치에 앉는 것도.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영수 씨가 항상 함께 있다는 걸. 바람 소리로, 새 소리로, 떨어지는 단풍잎으로. 영수 씨가 계속 내 곁에 있어요. 여보, 올해도 왔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영수 씨에게 말을 겁니다. 단풍이 정말 예쁘네요. 62년 중에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이 길이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편지를 꺼내서 다시 읽어봅니다. 이제는 완전히 외웠지만 그래도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당신과 함께한 모든 가을이 나의 봄이었어요. 나도 그래요, 여보. 당신과 함께한 모든 날이 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당신이 없지만 여전히 봄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끝나지 않으니까요. 떨어지는 단풍잎을 받아서 머리에 꽂아봅니다. 서투르지만 영수 씨가 해주던 것처럼. 내년에도 올게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이게 우리의 약속이니까요. 1960년부터 시작된 영원한 사랑의 약속. 김순분 할머니는 오늘도 단풍길을 걷습니다.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사랑이 영원함을 증명하는 그 길을 62년째 변함없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했던가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떠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그 단풍길에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요. 매년 첫 단풍날이면 그 길에서 두 사람의 사랑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바람 소리에서, 떨어지는 낙엽에서, 따뜻한 햇살에서. 영원한 사랑의 증명, 단풍길의 약속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고진감래 할머니의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단맛이길 바랍니다.